네, 안녕하세요. 주말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주호 기자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나왔다는 건 예, 거창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거창 없는 게 없는데 뭐하러 둘이 나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되게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분을 또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어디 가서 들어보기 힘든 사과 가격 왜 비싼가?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단순히 사과 가격 왜 비싼가 얘기하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작년에 뭐 냉해가 있었고 뭐 탄저균이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좀 생산량이 좀 떨어지다 네. 보니까 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목 놓아 외칩니다. 유통 마진이 문제다. 그러니까 농가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네. 중간에 유통상들이 그냥 진짜 그러면 이 유통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 유통의 구조가 어떻길래 예.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건지.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해서 그 결국 우리는 누군가가 파는 과일을 먹잖아요. 네. 산지에서 갖고 와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이거는 좋은 과일입니다라고 해서 팔 때 우리가 그걸 먹게 되는 건데 네. 과연 좋은 과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통 과일 가운데서도 프리미엄 과일을 좀 취급하고 계시는 예. 분이 있다고 해요. 바로 화월청과의 이민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월청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월청가라는 게 네네네.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전국은 아니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 한 15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예. 근데 저는 과일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좀 잘 와닿질 않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백종원이야. 네. 네. 그럼 나의 레시피를 개발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프랜차이즈를 열면서 나의 레시피를 가지고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어떤 비결이랄까 네. 노하우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과일은 과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 과일을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 과일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법의 레시피처럼. 네. 예. 네, 레시피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왜 수도권에만 매장을 내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본사가 구리 농산물 시장을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매권을 가지고 물건을 수매해서 공급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매일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질 좋은 과일들을 각 프랜차이즈 점주님들께 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신선하게 바로 받은 과일을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유효한 거리가 수도권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월청과 같은 경우에는 전 점포가 동일한 과일을 쓰기 때문에 동일한 퀄리티 과일을 공급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일 프랜차이즈가 어떤 의미에서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느냐, 경쟁력이 무엇이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저희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구조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라는 네.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선물 상품도 보이시겠지만 꼭 저희가 이런 형태의 상자형 상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드 형태라든지 바구니 형태라든지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기술들도 저희가 가맹점주님들 교육 과정에서 프로그램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월청가만의 스타일과 화월청가만의 디자인, 거기에 통일된 과일 퀄리티까지 하면서 프랜차이즈로서의 핵심적인 어떤 경쟁력을 네.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마트 가서 이 매대에 있는 사과 맛과 네. 저 매대에 있는 사과 맛조차 다른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15개 가맹점에게 네네네. 동일한 맛을 지니고 있는, 동일한 네네네. 질을 지니고 있는 과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과일은 생물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과일 전문가여서 20년 과일 전문가여서 어떤 산지에 누가 농사를 잘 짓는다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 기후 변화가 매해 바뀌고 네. 심지어 그렇게 농사를 잘 짓는 양지 바른 곳에서 농사 짓는 분들의 과일나무 하나만 보더라도요. 예. 해가 잘 드는 겉에서 열린 열매는 당도가 높고 맛있고요. 그늘 쪽에서 자란 열매는
맛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이라는 것은 정말 공산품처럼 뭔가 맛을 특정하거나 어떤 균일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퀄리티 이상의 품질을 판별하고 선별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게, 우리가 마트에서 저의 경험인데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트 이외의 곳에서 수박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마트에 수박을 사 먹어보면 한 10번 중에 한 3-4번 성공하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선별된 괜찮은 수박들을 이제 경매시장에서 보면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 과일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런 과일들은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과일, 비싸게 팔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한 바이어들이 다 매집을 해버리고 그 다음 레벨 과일들이 일반 소매점이나 매장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였어요? 서운한데요? 근데 나는 서운함에 앞서서 네. 나한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산지에서 과일이 생산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진짜 네네. 궁금한 거는 이게 내가 농민이야. 네. 근데 사실 농민도 이제 대충 보면은 내 거가 맛있는 과일일지 아닐지를 네네네. 오랫동안 생산하셨으니까 잘 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제 거는 좋은 과일이니까 비싸게 팔 거예요. 뭐 이런 구조인 건지 네. 아니면은 과일은 그냥 알아서 올라가고 중도메인이라는 분들이 보다가 이거는 내가 좀 비싸게 사야 되겠는데라고 해서 비싸게 사고서 자 이거는 이제 비싼 과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소매점으로 넘기는 건지 아니면 도매조차도 그냥 받은 다음에 소매상들이 가서 이거를 골라가지고 가는 건지 이게 좀 그러네요. 단계별로. 네네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농산물이 유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뭐 김천, 뭐 포도, 영동 뭐 사과라든지, 뭐 충주 사과라든지, 울릉도 오징어, 네, 울릉도 오징어도 있을 수 있고요. 신림동 떡볶이, 네네. 뭐 수박이 유명한 음성이라든지 고창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어떤 특정 과일을 생산하는 그 지역에서는요, 누가 농사를 잘 짓고 누가 맛있게 재배를 잘하는지 암암리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 과일을 내보내면 저 집 누구 사장은 경매가가 이번에 박스당 5만 원이래. 지금 평균적으로 18,000원, 시세가 22,000원인데 네. 저 사람 5만 원 받았대. 이렇게 하면서 그 산지에서도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가장 그게 이제 한 가지 약간 비정량화된 어떤 정보들이, 그 숨은 정보들이 그 지역마다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가장 직관적인 것은 경매 가격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 경매 가격이라는 것은 뭐 농민분들이든 이런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의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널뛰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요 공급에 정확한 어떤 경매가가 나오진 않지만 최소한 이걸 정말 맛있다, 괜찮다고 상품성 있다고 프리미엄 과일이라고 판단한 중도메인들은 내가 팔 수 있는, 내가 남겠다 싶은 가격을 반드시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매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100%는 아니지만 퀄리티를 결정짓는 어떤 지표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프리미엄 과일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 어디에서 판단하는 거냐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프리미엄 과일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뭐 평가기관에서 정한 기준, 혹은 브릭스로 프리미엄을 구분한다. 당도. 이거는 네. 당도는 굉장히 여러 지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 과일의 맛은 뭐 빛깔도 있겠고요, 풍미도 있겠고, 식감도 있겠고, 당도도 있겠고, 향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브릭스이기 때문에, 당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자분들께서 마케팅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실 뿐이고요. 결국에는 프리미엄 과일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의 선별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경매를 보면서 얼마나 좋은 과일을 잘 발굴하고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공급해서 제대로 셀링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포인트가 사실 프리미엄 과일을 판단하는 개별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은 그래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 과일이라는 것이 사실 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지금 과일 뭐 프리미엄 과일 검색 네이버 뭐 검색만 해보셔도 네. 누구나 프리미엄 과일 과일 그냥 과일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과일이라는 것에 그냥 단어가 주는 어떤 그 느낌보다는 실제로 이 업체나 이 어떤 가게가 네. 정말 좋은 과일을 정말 맛있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인가는 사실 소비자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기가 어렵죠. 네. 제가 대표님 말씀 한참 듣고 있었는데 네네.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네네. 굉장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네네. 어느 단계에서 할 것인지도 각각 그때 협상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 결국 우리가 왜 프리미엄 과일, 백화점 가서 과일을 사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퀄리티가 분명히 달라. 네. 그럼 이 퀄리티가 좋은 것을 꾸준하게 어떻게 내가 공급받을까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그게 브랜드가 아닌가.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 브랜드가 유지가 되려면은 정말 품질 좋은 과일을 적절한 가격에 꾸준하게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네. 그런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선별을 잘한다, 그래갖고 잘 골라낸다라는 거는 어쩌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능력인데. 능력인데,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역량에 우리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라고 제가 말을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심하고 있는 과일 하나 저기 하면은 그 네네. 유통 마진이 얼마나 됩니까? 조심스러운 답변인데요. 유통 마진이라기보다는 도매 시장에서 도매로 나가는 마진 말 그대로 도매 가격입니다. 대량으로 매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뭐 3%에서 5% 정도의 어떤 마진으로 나가는, 그게 이제 업계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죠. 하지만 그 정도 이상으로 같은 퀄리티의 과일을 그 정도 이상으로 받게 되면은 팔 수가 없습니다, 도매 시장에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화월청과 매장들의 매장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저희가 본사에서 권장하는 소매 마진율은 20% 정도입니다. 이게 전체 가게를 운영해서 마진은 20%라는 게 아니고요. 네. 과일에 대한 원가 대비. 원가율을 80% 미만으로 가져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가게들은 네. 우리 보면은 원가율은 굉장히 낮죠. 뭐 요식업 뭐 이런 것들은 다 원가율이 낮고 인건비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원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이것의 반증은 뭐냐면 우리 육류도 마찬가지지만 과일은 면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면세라는 게 부가가치세 면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과일이나 육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민 건강이나 이런 것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품목들로 인정하고 생산자들도 보호하고 판매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만약에 그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나 이런 다른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생활 물가 이런 것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사과가 급등하고 막 귤 가격 급등하고 했을 때 사과 저 백화점 네. 오다가 봤는데 네. 한 알에 얼마? 25,000원? 한 알에 25,000원. 한 알에. 사과 한 알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그 유통 마진이 도매에서 한 3에서 5%, 그다음에 그리고 소매점에서 뭐 대략 20% 가져간다 쳤을 때 네네네. 그럼 그 사과 한 알 하는데 2만 원 가량 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농민들이 그 2만 원 그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갔어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저희도 그렇고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떤 농산물의 유통 구조에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심하고 유통 마진이 너무 과해서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어요. 그냥 너무 저희도 비싸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체감상 예. 그냥 예. 모르겠고 그냥 비싼데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 먹는 거야. 누가 탓할지 모르니까. 네. 누굴 탓해야 되나.
과일 가격이 오른 이유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생산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사과는 7월에서 9월에 햇사과들을 수확을 해서 1년 내내 팔거든요. 작년에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결국 이제 이 생산 단가가 올라간 이유는 그런 병충해도 있지만 사실 농가가 고령화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기사화되는 2세 농업인, 청년 농업인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2세, 3세들이 다 농사에 뛰어든다면 그게 기사거리가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농가 인력들의 어떤 사장님들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기존에 예전에 한 10동, 하우스 10동, 아니 100동 농사 짓던 분들이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거기다가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농가에 가보면 인력의 90%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다 고국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그 인력들이 다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나이는 더 한 4, 5년 더 드셨죠. 2020년 이후로. 그리고 아니 외국인을 못 쓰니까 한국 사람들 안 그래도 그 일손 없는 농가에서 한국 분들 쓰면 일당이 뭐 15만 원, 16만 원, 비싸게는 20만 원 뭐 이렇게 쓰시면서 일당을 쓰려니 이 원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고생해서 100동 지을 바에야 그냥 알짜로 20동만 짓자. 그냥 인력 뭐 써서 뭐 박스 작업해서 뭐 선별해서 보내. 그런데 돈 하면 박스당 한 1,500원씩 더 비싸질 텐데 원가가. 그러지 말고 우리 있는 식구들끼리 모여서 요 정도만 합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 크게 보면은 생산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구조적으로 이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산지에서 그 농산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근데 사실 유통 얘기도 그 사과가 그렇게 많이 안 비쌀 때는 유통 마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예, 올라가면 유통 마진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게 산지 가격이 움직이면 유통 마진은 사실 좀 반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소비자의 바람인데 실제로는 좀 어때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같은 퍼센트로 마진을 먹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이익률은 떨어지고 금리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똑같은 비율로 회사가 마진을 하더라도 양이 커지죠. 양이 커지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산지 가격이 그러니까 출하가 많아서 이제 경매 막 올라오면 경매가가 아주 낮게 형성이 되면 여기에서 예전에는 5만 원일 때는 5만 1,000원 붙이는 거 티가 별로 안 났거든요. 근데 14,000원이 15,000원 되는 거, 15,000원, 16,000원 되는 거 같은 1,000원인데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이렇게 그런 것 예상하셨듯이 실제로 시장 가격이 낮았을 때 거기서 과대하게 붙이기는 뭐 어려운 구조고, 왜냐하면 물건이 많으니까 다들 경쟁이거든요. 소매 거래처를 유치하는 것도 경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 쪽도 사실은 타격이 심하죠. 왜냐하면 유통이라는 게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그냥 소매 넘기면 끝이라기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가맹점들은 소매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직결되는 매출과 직결되고 소비자 반응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저희는 비싸게 받아도 마진을 붙여서 가맹점들에게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점주님들이 못 파니까 너무 비싸서. 그래서 너무 비싼 과일들은 오히려 거의 마진 없이 내보내는 케이스들이 생기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일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힘든 것만큼 유통사도 이제 많이 팔 수가 없으니까 마진을 또 많이 못 붙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되게 좋아하진 않으셨겠네. 유통하시는 분들이 돈을 깨버렸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또 그 상황이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사과 비싸서 망고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망고 가격은 왜 싼 거예요 지금? 싼 거예요 근데? 확실히?
직관적인 게 되게 정확하다고. 네. 망고 가격이 싸진 게 맞습니다. 어. 그 이유는 워낙 지금 소비자 물가들이 높아지다 보니 수입 과일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대표적인 수입 과일로 뭐 망고류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오렌지, 바나나들 다 수입 과일입니다. 근데 수입 과일에 올해 이제 1월부터 이제 정부에서 관세를 조금 조정을 해 주셨어요. 수입 과일들 중에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할당관세라든지 무관세를 이제 적용을 해서 지금 1월부터 들여오고 있는데, 저희가 망고에 특히 체감 물가가 낮아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망고는 수입 과일 가격도 낮아지고 관세도 절표하니까 체감이 확 낮아지는 거고요. 네. 오렌지나 바나나는 잘 못 느끼겠어.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할당 관세를 했어도 무관세를 했어도 원물 가격,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 자체가 더 올랐기 때문에 그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거죠. 만약에 이 정부 정책이 없었다면은 바나나나 오렌지 가격이 훨씬 비쌌을 겁니다. 근데 망고 자체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거나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있으면은 뭐가 좀 상하가 비싸. 네. 근데 망고가 좀 싸.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딱 유통하시는 분들이 딱 싼 망고가 지금 야, 딴 건 비싼데 망고는 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시장에 쫙 공급을 해주시면 네. 우리는 망고값 싸네 그러고서 먹다가 그러다 뭐 사과가 좀 풍년이 나갔고 사과가 그렇죠. 좀 싸져. 그럼 지금은 망고가 아니고 사과야. 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자연스럽게 사과를 먹게 되고, 그러면 이 수요가 다른 데로 옮겨가니까 가격이 좀 안정되는 이런 거를 좀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 추구하는 본질적인 어떤 소비자한테 주는 가치가 네,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좀 불만이 네. 이게 유통에 대한 불만은 아닌데 가격 비싼 거는 그래 뭐 생산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네. 기후변화 알겠어. 근데 왜 그 샤인머스켓은 맛이 없는 겁니까? 네, 대표님 좀 해명 좀 해주십시오. 그 맛있었던 샤인머스켓이 맛있었던, 네. 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샤인머스켓이요. 지금 저도 작년에 한창철에 경매장에 나가 보면 그 하루에 올라오는 그 경매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반 이상이 샤인머스켓인 날이 정말 많았어요. 와. 그러니까 출하량이 과일 전 품목을 통틀어서 절반 이상이 샤인머스켓이 차지하는 거죠. 샤인머스켓이 처음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잊을 수가 비싸지만 없죠. 네. 너무 맛있었죠. 네. 진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한 알에 1,000원 같은 느낌. 한 알 먹는데 1,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샤인머스켓은 원래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이라는 건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샤인머스켓 같은 어떤 신품종이 개발될 때는 이제 시범 농가들이 이제 각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지역의 농업기술원 같은 곳에서 연구원분들이 그 품종을 아주 맛있게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농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주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 아주 세심하게 농사가 지어진 신품종들이 시장에 소량 출하가 되는 거고요. 샤인머스켓은 그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 등장했을 때 정말 센세이션하고 맛있는 과일로서 인기가 높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품종이에요. 시장에 조금만 출하가 됐어요. 맛있어요.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겠죠. 네. 그러나 그 품질 자체가 그 가격 값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도 팔린 거고요. 자, 이제 농가분들이 나 거봉 파는데 나 캠벨포도 나 20년 지었는데 30년 지었는데 포도 비슷한데 갈아엎어. 예를 들면 네.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농가분들이 2016년부터 17년, 18년 이렇게 다 밭을 갈아엎고 샤인머스켓 농가로 진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샤인머스켓은 보통 나무를 심으면 3년차, 4년차 이때부터 출하를 하는데 그때부터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농사 잘 지어서 맛있는 과일이 정말 많이 납품되면 가격은 싸지고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근데 시장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혹시 작년 추석 기억하실까요? 재작년 추석일까요? 9월 한 8일쯤에 추석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9월 네, 첫째 빨리 주에. 했었어요. 네. 보통 샤인머스켓은 출하 시기가 9월 초면은 좀 빠릅니다.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는 좀 네. 빠른 편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시장에
공급이 적었어요. 왜? 출하될 시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명절 한 2, 3주 전부터는 과일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네. 왜냐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시기에 샤인머스켓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품질도 별로 안 좋지만 샤인머스켓을 생산한 일부 농가들이 엄청나게 높은 경락가를 받아냈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퀄리티로는 시장에 못 내나. 내가 생각하는 과일 퀄리티는 이 정도 브릭스 이상 나와야 되고 이 정도 품목이 돼야 돼 하고 정직하게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9월 중순 이후에 시장에 다 나왔는데 가격이 반의 반값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명절 수요가 이미 끝난 뒤였어요. 만약에 정직하게 진짜 제대로 농사 짓고 있는 농장주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빨리 출하하는 게 중요할까요?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빨리. 추석 대목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정직하게 딱 맞춰서 출하하는 게 수익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는 어차피 경쟁자들이 많고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많은 샤인머스켓 농가들이 생겼고 결국 눈치 싸움, 누가 먼저 시장에 공급이 부족할 때 시장이 먼저 내냐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들을 많이 출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은 평균적인 질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일을 내가 재배를 하는데 나는 이 과일을 맛이 없게 재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란 네네. 말이죠. 네. 그러면은 프리미엄 과일이냐 아니냐 이거를 네네. 이렇게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프리미엄, 이 땅 프리미엄 과일 나는 땅, 뭐 여기는 그냥 일반 보통 나는 땅,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이 프리미엄 과일과 일반 과일은 어떻게 나누어서 재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 농가들은 스마트팜이라든지 최신식 어떤 기기들을 도입을 해서 조합을 형성해서 과일들을 과수별로, 당도별로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들을 그 조합 내에서 해서 아예 요거는 특품, 요거는 상품, 요거는 뭐 보통 요런 식으로 분류해서 시장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민우 대표 오셨으니까 지금 과일을 유통하시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과일을 선별해서 이제 그 가맹점주 분들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좋은 과일 볼 줄 아시겠네. 아시겠네. 어떤 게 좋은 과일이에요? 저 예를 들어 뭐 사과다. 그럼 사과에서 사과는 마트에서 맛보고 살 수가 없어서. 그쵸. 뭐 사야 돼요? 근데 과일 자체가 맛있는 과일들로 고르려면 사실 알 큰 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 알 큰 과일과 작은 과일 어차피 사과는 다 똑같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큰 과일이 굉장히 비싸요. 이유는 안에 씨 부분이 있죠. 네. 복숭아도 그렇고 씨 부분에 가까이 가면은 맛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과육이 이제 껍질에 가까워질수록 좀 당도도 높고 네. 그렇다면 이게 원이지 않습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한 단위 커질수록 부피가 얼마나 커질까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과육이 맛있는 부분이 부피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큰 과일들이 사실 맛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빨간 거보다 노란색 부분이 네. 광택이 좀 덜하고 노란색 반점들이 좀 많고 거칠거칠한 사과들이 일반적으로는 당도가 높은 사과입니다. 네. 그래요? 네네네. 그런 노하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흰색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선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짙고 깊은, 깨끗하고, 그런, 참외들이, 당도가 높고, 신선하고, 식감도 아삭한 그런 참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유튜브에서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수박 맛있는 거 고르는 법 다 봤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어떤 분들을 봤냐면요, 수박만 27년 정도 수매하시는 이제 중도면 분이셨는데 작년에 수박 경매 잘못 받으셔가지고 다 깨서 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 뭐 보는 눈이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확한 100% 이런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보면 재밌게 과일을 고를 수 있고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도라고 재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네. 그럼 먹을 때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뭐 집에다 좀 두고 먹는 게 좋다. 네. 아니면은 뭐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상온에 두는 게 네네, 좋다. 맞아요. 뭐 네. 그리고 다 다르던데. 어떤 거는 좀 두고 먹는 게 좋다. 아니면 어떤 거는 신선할 때 먹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예. 대표적으로는 망고류라든지 만감류, 그러니까 귤 종류나 뭐 한라봉, 아니면 골드키위 이런 것들은 다 후숙이 필요한 과일입니다. 혹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과수원에 놀러를 가거나 뭐 투어를 신청해서 가면 딱 그 철에 이제 나무에서 딱 따가지고 먹어보면 너무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박스로 집에 사가지고 온다거나 네. 아니면 그 농장 과일이야 하고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보면 그 맛이 아니에요. 좀 맛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있었어요. 저 그래서 가짜 상품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농지에 있는 거랑 판매용이랑 다른 상품인 줄 알았어요. 딸기를 먹으러 갔는데 네네. 꿀이에요, 꿀. 예. 근데 갖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농장이 거짓말해서 판매용 사기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과일이라는 것은 해당 그 나무에서 열매 상태로 끝까지 후숙돼서 익어서 따먹었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의 유통 구조상 네. 우리가 집 앞에 뒤에 있는 뭐 감나무에서 감 따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농산물 수확은 이제 과실이 한 70%에서 80% 정도 익었을 때 다 수확을 해서 유통 과정에서 후숙이 됩니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받을 때도 이제 그 과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도매시장에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신선한 것 일정한 시점의 과일들이 아니에요. 농가에서 이미 다 수확해놓고 가격 보면서 한 달 동안 천천히 내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도매시장에서는 올라온 과일들을 이 정도면 80%, 이 정도면 70%, 요거는 좀 덜 익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매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매 매장까지 가면은 어떤 과일은 소매 매장에 도착해서 진열을 쫙 했는데 바로 드셔도 맛있을 정도로 잘 익은 그런 과일들이 전달될 때도 있고요. 네. 어떤 과일들은 너무 신선해서 소비자분들께서 골드키위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먹으면 너무 쉬어요. 꼭 실온에서 3-4일 정도 후숙하시고 말랑해지면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 후숙 과일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과일들이 대부분 이제 안 익으면 신맛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경매 받을 때는 결국 엄청 맛있고 아까 이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꿀맛이야 이런 과일들은 절대 경매 받지 않습니다. 왜냐 유통할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향과 식감과 이 과일의 고유의 특유한 어떤 풍미 그리고 신맛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세심하게 봐서 이게 익으면 정말 맛있어질 과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매입하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이제 권수 기자님 여쭤보셨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후숙하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라고 네. 보면 후숙 과일은 말 그대로 이제 판매처에 얼마나 후숙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좋고요. 더 좋은 점포들은 이미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이런 과일들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후숙해서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점포죠. 예. 화월청과는 좋은 점포입니까? 화월청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유명해진 점포입니다. 그래요? 저희 하나하나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네. 후숙 안내서라고 예, 후숙 안내서를 첨부해서 어떻게 드셔야지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를 안내서 형태로 모든 선물에 다 넣어드려요. 그래서 특히나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먹어야 될까 보다가 눈에 보이는 망고부터 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 후숙 안내서를 저희가 동봉을 해서 선물 받으시는 분도 이런 과일들은 그냥 먹고 먼저 먹고 이런 과일들 익혀서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를 잘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가 좀 원칙으로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와,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나 그 직원에게 설명 듣는다는 걸 알았지 과일을 살 때 직원에게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걸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먹으라 할 때 먹었지. 그러니까요. 근데 대표님의 타겟은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선수들끼리는 이제 네. 여기가 뭘 타겟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화열청과가 이제 경매를 할 때 타겟을 하게 되면은 네. 경쟁하는 대상은 마트입니까? 아니면은 최고급 백화점입니까? 아, 경매를 받을 때 말씀이세요? 예, 예. 선호하는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라고 예, 예. 하는 과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품질. 예. 거기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백화점에 가깝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백화점들의 시장 조사를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이제 진짜 국산 과일도 그렇고 이제 수입 과일도 그렇고 국산 과일은 확실히 이제 좀 진짜 큰 백화점들, 메인 백화점,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는 진짜 몇몇 예, 예. 그 네. 유명한 백화점들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수매하기도 어려운,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그 정도 급으로 하시는 거고, 이제 다른 어떤 지역의 뭐 백화점들 정도 봤을 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나은 등급의 과일을 쓰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백화점은 어쨌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브랜드고, 네. 또 브랜드 밸류도 있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도 굉장한 인력과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상 저희는 어쨌든 좀 작은 회사고 좀 가볍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유연하게 유통 과정에서 좀 거품 같은 걸 다이어트 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과일을 먹다 보면 네네. 그 특정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네. 델몬트, 네. 그리고 제스프리 이런 것들은 제가 먹어봤을 때 품질의 차이를 딱히 못 느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일을 살 때에는 뭔가 내가 잘못 사면 그냥 돈 버릴 정도로 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수많은 과일들 중에 이런 유통업체들이 하는 일이 적정한 그 퀄리티를 갖고 있는 과일을 적절한 가격대에 적절한 소비자에게 배치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델몬트, 또 그런 거는 균일한 맛을 느끼고 왜 우리가 다른 과일들은 열심히 우리가 찾아야만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퀄리티 관리라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프랜차이즈이긴 하지만 가맹점 수를 막 100개, 200개, 1000개 이런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질 않은 게 퀄리티 컨트롤 가능한 퀀티티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퀄리티 컨트롤이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밸류를 지킬 수 있고 가맹점들이 각각 잘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관리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요 정도인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은 그런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스프리는 말 그대로 그 뉴질랜드의 조합이거든요. 예. 그 조합에서 퀄리티 관리를 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듯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퀄리티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균일할 수 있지만, 다양한 과일, 이런 과일 선물 팔고 다양한 이 만물상에서 퀄리티 관리를 일관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일 프랜차이즈나 이런 쪽의 대기업이나 유수의 프랜차이즈들이 없지 않나 싶어요. 예, 뭐 사실 그 제조품과 달리 이 과일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보다는 공급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브랜드라는 것을 찾게 되는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열청과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네. 저희가 말로 설명드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어봐야죠. 먹어보면 그러네. 네, 저게 뭐 백화점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네. 방송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서 맛있어요. 뭐 육즙이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게 연기가 됩니까? 근데? 어떻게 먹어보면 좋을까요? 일반 과일과 예. 그러면 화월청과의 과일을 한번 먹어볼까요? 지금 망고, 참외, 사과가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는 백화점에서 사온 거고 하나는 화월청과 거입니다.
한번 요즘 가장 핫한 사과부터. 전 사과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이쪽 사과? 아, 이쪽 네, 사과. 같이 한번. 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유튜버는? 더 안 보이는데? 자, 맛있는데? 근데 요새 사과가 너무 비싸서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일단 맛있는 건 알겠으니까 뭐가 더 맛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아이고. 네, 대표님도 한번 드셔보시고. 근데 맛을 구분해 본다면 그 대표님이 좀 더 과일의 맛을 좀 더 다양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좀 어떠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어떤 맛이 강하고 이거는 당도 높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그러네. 이 품목이 더 맛있겠다. 식감이나 어떤 이런 걸 더 풍미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게 맛있겠다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있네요. 둘 다 맛있긴 맛있는데 네. 맛있는 측면이 달라요. 네, 좀 달라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미 밝혀진 화월청과 사과 같은 경우에는 당도는 훨씬 좀 진한 느낌이었고요. 네. 예. 이쪽 백화점 사과는 그냥 아삭하고 맛있는 시원한 물론 맛있는 사과죠. 근데 이제 약간 결이 다른 맛의 결이 좀 다른 아마 지역이 다르거나 조금 생산자가 다른 느낌의 조금 다른 사과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도는 화월청과가 더 좋았고 백화점은 조금 더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좀 있었다. 네네네. 그럼 여기서 네.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살라 그러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 네. 근데 먹어는 봤어.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지불할 거면은 네. 얼마인지를 우리 제작진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원래 가격을 알고 보면은 그렇죠. 맛을 느낄 것 같아서 그랬는데 네. 가격 얼마냐 네. 써주십시오. 21만 5천 원? 잠깐만. 백화점 과일 그렇게 비싸요? 비싸긴 비싸네요. 21만 5천 원. 12알이요? 12알에 각자 12알에 백화점은 21만 5천 원, 화월청과는 12만 원. 12만 원. 과일 맛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좀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어떤 분들은 당도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삭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부드러운 과일을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맛 때문에 어느 과일 판매를 하더라도 맛이 내 입맛에 안 맞아요라고 해서 반품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테스트한 과일들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일들인 건 맞고 지금 주 기자님께서도 좀 의견이 다르고 저도 어떤 일부 과일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서라도 가격이 이 정도 차이면은 네.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식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산지에서 올라온 다양한 과일들을 선별해서 어떤 것들이 프리미엄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매겨줘야 네. 우리가 또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프리미엄 과일이라는 거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노력들 이런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만 먹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저 과일 한번 먹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죠. 3% 패키지. 저희가 이 화월청과에서 3%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 전용 패키징 상품을 좀 만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우리 대표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5월 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괜찮은 선물을 하고 싶은 분들, 우리 3프로TV 구독자분들 위해서 화월청과에서 3% 여기에서만 네. 만나볼 수 있는 패키지를 3가지 종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짜리 패키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구성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12만 원하고 15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12만 원짜리 패키지는 이제 정사각 저희 상자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골드망고 종류하고 참외하고 골드키위 그리고 사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딱 정했다고 해서 5월 가정의 날 때 반드시 100% 이렇게
나간다라고는 보장은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가격에 걸맞는 패키지로 최대한 그 레이아웃을 유지해서 공급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네. 수급에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15만 원짜리 패키지는 골드망고랑 사과, 골드키위도 점프 사이즈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만 원 패키지는 이런 보자기에 싸서 나오는데요. 오동나무 목함으로 구성된 패키지입니다. 와. 고급스럽네요. 와. 멜론 2개하고 골드망고, 골드키위들, 참외, 사과 이렇게. 야. 예, 요게 이제 20만 원 이제 보자기 포장, 택배비까지 다 무상으로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3%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후숙 안내서라고 어떻게 하면 모든 과일들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카드 형태로 동봉해서 드리니까요. 이 과일 받았을 때 나는 맛있는 과일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맛없게 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선물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달았습니다. 거기서 자세한 이제 구매에 대한 안내 네. 사람들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과일들이 어떻게 저런 패키지가 만들어졌는지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조금 그 과일 유통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매번 마트를 가서 과일을 사다 보니까 이 과일을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과일을 매칭시켜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수많은 정보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처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번 과일을 먹을 때 좀 똑똑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주말 인터뷰 시간은 화월청과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